반갑습니다. 오늘 9월 2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화요 돌직구 시간이죠. 지리멸렬한 정치 난제들 저희가 잘 한번 묵직한 해설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박진영 비평가의 공석으로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모셨고요. 늘 찾아와 주시는 화요일의 친구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그리고 오늘 또 주제가 주제인인 만큼 최혁진 국회의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세 분의 조합은 제가 또 오늘 처음 또 만나보는 조합이라서, 세 분은 근데 뭐 다 서로 아시죠? 네. 그럼요. 서로 다 아시잖아요. 네. 따로 서로 소개 안 해드려도 뭐 네. 되는 거니까. 방송도 네. 해봤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참. 저희 오늘- 거의 없다만 있으면 아주 이질적인 한 사람인데 나머지 세 명의 대결. 저희 고정 패널인 예. 거의 없다는 내일 출연입니다만, 뭐 수요일에 뭐 밖에 나갔대요? 달리기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왜 거의 없다가 있는? 그 뭐 외부 촬영을 좀 하자고. 예, 또 저 은평구의 불광천도 좀 알리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박주민 변호사. 예, 박주민 의원이. 의원 지역구니까 예. 달리기도 하고 겸사겸사 건강도 챙기는 예, 수요 대본 없다 시간이라서 네. 달리고 왔습니다. 예. 그걸 또 보셨나 보네요. 아니 이제 뭐 자꾸 이렇게 뜨니까 뭐가 죄송합니다. 네, 네. 마가 뜨니까. 예. 마가 뜨니까. 예. 우리 또 이사장님의 스마트폰을 더럽혀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눈을 씻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작하기 전에 좀 축하할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이것도 뭐 사실 요즘에 정기국회이다 보니까 뭐 상임위별로 뭐 이제 이동도 있고 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원래 우리 최혁진 의원님이 계셨던 상임위가 외교통일이 외통위에 계시다가 사실은 외교통일위원회는 당대표급이 가는 그런 위원회인데.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외통위 배정받았을 때도 뭐 그냥 정해진 길을 감사하게 간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또 오늘 갑자기 법사위로 간다. 법사위로 가시네. 법사위로. 법사위로. 아니 근데 뭐 외통위도 사실 대선 주자급들이 가는 상임위가 맞는데 상임위에 또 상임위니까 법사위가. 그럼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뭐 근데 특별히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은 예. 법사위로 간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 또 예. 법사위로 가는 뭐 과정이랄까 이런 거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 혹시 있는 건지 여쭤봐도 되는 걸까요? 그 뭐 자세한 배경은 모르겠고요. 네네네. 그냥 저는 아까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네네네. 저를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우리 최 의원 법사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 전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조금 전에 이제 결제가 났다라고 이제 문자가 와서 예.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예. 뭐 제가 잠깐 인사드리러 갔더니 저한테 문진석 의원께서 예. 통상 어디로 가요? 그러면 잠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바로 대답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바로 대답을 했더니 네. 내막을 모릅니다. 대체 어떤 경로로.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거기서 빠지는 국회의원은 누군지 알 수 없나요? 지금 아마 이춘석 의원께서 빠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사위원. 아니 근데 저기 추미애 위원장 들어가셨잖아요. 예, 추미애 위원장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무소속이니까 예. 아마 비교섭 단체 몫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수 배려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저희가 배경을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예. 얼마 전에 외통위도 사실은 의정 활동 하신 지가 좀 기간이 길진 않은데, 예, 2달 뭐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한복데이였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분들 한복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뭐 상임위별로 막 사진 찍고 했는데, 예. 어제 외통위 분들이랑 사진 찍지 않으셨어요? 어제 사진 같이 찍었고, 지금 저희 보좌관들은 초상집 분위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가 이제 제가 외통위라서 네. 어제부터 이제 외통위는 해외 국감을 갑니다. 예, 아이고, 그래서 한 열흘 이상을 아마 비운대요. 아이고. 그래서 막 다들 저만 빼놓고 너무 신난 거예요. 제가 없는 열흘을 예. 어떻게 이제 보낼 거냐. 그러다 갑자기 오늘 폭탄 같은 예. 저만 신난 거죠. 전 나가서 눈치 없이 제가 예. 우와 그러니까 우리 보좌관들이 왜요? 그랬더니 나 법사위 간다. 그랬는데 아무도 환영을 안 하고 전부 다 고개를 떨구고 표정 예.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네. 그또 보좌관들도 보좌관들이지만 어제까지 사진 찍고 인사 나눴던 외통위를 이렇게 또 헌신짝처럼 바로 바꾸시는 게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뭐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예. 외통위엔 또 선수가 많은 분들, 예. 연배가 있는 선배님들이 있어서 예. 그 해외 국감 갈 때 우리 또 막내 가방 못지 하나 생겼다라고 속으로 좋아하셨을 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네. 저는 이제 또 국내에 남아서. 네. 예. 아이고. 또. 형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들고 다니십시오. 외통위 위원분들께서는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자리 배치가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옆에 앉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쪽 껄끄럽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살이 이제 정면으로 날아오는 화살은 피하기가 쉬운데 예. 옆에서 곡선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앉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근데 뭐 이제 또 법사위를 간다고 하시니까 이때 또 축하하시는 분들도 또 보이고요. 아무튼 뭐 법사위 가셔가지고 또 의정 활동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혁진 의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보좌관분들이 여기 또 계셨는데 방금 나간 거 보니까 또 욕하러 담배 필요. 표정 관리들이 안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외통위가 또 해외를 나가는 그 일정이 있었구나. 국회에서 열려면 포커페이스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아직. 예.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또 축하할 일로 일단 시작해서 너무 좋고요. 오늘 상임위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뭐 정보위 쪽에서 나온 얘기가 사실은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이거부터 좀 먼저 저희가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비공개로 받잖아요. 근데 이제 박선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에 피습당했던 이 테러 사건에 대해서 당시 국정원이 테러로 지정을 하지 말자라는 보고서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현 국정원이. 이제 드디어 드러났구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박선원 의원의 말을 살짝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옮겨드리면 국정원은 그때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철수를 했고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냈다. 근데 이 보고서를 냈던 사람이 누구냐? 김상민 전 검사. 예.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에 등장하는 그 김상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이제 공천을 주려고 했던 그렇죠. 그 사람. 예, 근데 이 사람한테 위인 설관을 해서 국정원 법률 특보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던 주역이고 경찰의 습격범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해서 당시 국정원이 요청했지만 부산 경찰 측에서 접근 자체를 거부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야, 이건 좀 심각한 내용 아닌가요? 아주 심각한. 네, 이거 진짜 우리가 걱정했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났네요. 사실은 또 저 검찰 그 테러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셨어. 이게 제가 사실 사건 현장에 당시 있었는데 그렇지. 너무 좀 지금 생각해도 분한 게 이게 테러가 아니면 뭐가 테러입니까? 이 테러죠.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의 대표였는데 국가의전설 10위 안에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저희 뭐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한 400명 정도가 국정원 등 대테러 센터에서 보호해야 할 테러에서 보호해야 할 그 요인 대상자들이요. 미국 보면은 뭐 지정 생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분들도 언제든 테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요인으로 지켜야 되는데 국정원에서 당연히 그 당시에도 이 사건은 테러 사건으로 지정해서 테러 사건에 준해서 조사를 해달라. 국회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당시 언론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테러 사건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먹은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윤석열의 최측근인 김상민 전 검사가 국정원에서 지금 이런 커터칼로 좀 이렇게 다친 정도다 이러면서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보고서를 남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칼 길이가 18cm 정도 됐다라고 하고 이 전투용 흉기를 이 김상민 법률특보는 커터칼 미수 사건.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라는 내용의 그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유포했다. 진짜 연유를 모르겠네요. 뭐 그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죠. 진작에 이게 문제가 됐었고 그 김상진이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확정 판결문에도 예. 테러라고 했어요. 네네. 테러라고 했는데 국정원이 이 친구들만 지금 테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예. 국정원에서는 지금 예. 이 김상진을 봐주려고 한 것이 분명하고요. 예. 예. 이게 테러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거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게 테러가 아니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원한이냐 우발적이냐만 가지고 따지고 형량을 매깁니다. 네. 근데 테러다라고 정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테러라는 사건의 배경은 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느냐가 네. 따라 붙습니다. 그럼 정치적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라고 하면 그게 혼자 했느냐 조직적으로 했느냐 특정 정치 그룹이 했느냐를 다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김상민이가 이게 테러가 아니다라고 정의한 것은 예. 개인의 우발적 동기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 있느냐 이것만 수사하는 가이드라인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예. 김충식 동거녀가 네. 김건희가 시켰다라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김상민이 그걸 은폐한 거예요, 보면. 그죠? 그리고 김상민을 김건희가 챙기잖아요. 예. 그러면 김건희가 시켰다라고 김충식의 동거녀는 발언했는데 김상민이가 나타나서 사건을 은폐하고 사건을 은폐한 사람을 다시 김건희가 챙긴다. 이게 우연일 거냐 연결고리가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다 파야 되는 거죠. 테러를 보게 되면. 완전 예. 빼박이지 예, 빼박. 특검급인데요. 이거 네. 수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 저는 이 사항 예. 정말 특검으로 관련 사항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테러가 발생했어요.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불과 20분 후에 경찰. 바닥에 홍건이 젖어 있는 핏자국을 왜 경찰관들이 물청소를 합니까? 그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아니 그렇죠. 왜 물청소를 하죠?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이잖아요. 예. 아 정말 이상한 거는 뭐냐면요. 이 당시 그 김진성 씨가 1월 2일에 테러를 저질렀는데 네네. 저희 당대표가 1월 1일, 1월 2일 당 행사를 하고 봉화 갔다가 부산 들렸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뵈러 간 그런 일정이란 말이죠. 네, 네. 1월 2일 날 테러를 저지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예. 그날이 또 춥기도 하고 예, 예.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시점에 테러를 계획했다. 그 이 사람이 보면 왕관 같은 걸 썼는데 이재명 대표를 찬양하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지지자인 척 가장을 한 거예요. 그렇지. 예, 예. 이 사람이 계획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덕도에서만 움직인 게 아니라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던 봉화에서도 따라갑니다. 맞아요. 거기에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봉화에서 수행을 했는데 대부분 다가오는 사람들이 지지자들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철저히 계산하고 봉화에서도 테러 암살 시도를 했는데 예. 지지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10시경쯤에 예. 가덕도 신공항 있는 데서 테러를 저질렀는데 그것도 이상해요. 이 가덕도 신공항이요. 그냥 도심이 아니에요. 부산에서 차 타고 한 50분 가야 돼요. 아, 굉장히 외지예요. 거기까지 따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사람한테 차편을 제공했고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저희가 백부라는 시간에 막 기자들이 앞에서 막고 있고 카메라 기자들 옆에 숨어 있다가 칼로 찔른 거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계획적이고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예. 일반인이 그렇게 동선을 따라서 그렇게 집요하게 할 수 있나 처음부터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수사가 된 게 없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면 압사당해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왜 어떤 이게 예. 갑자기 정말 다들- 많은 경찰관과 기관원들이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보더라도 2, 30명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쓰러지니까 기자들하고 구경꾼들이 그 와르르 쓰러진 몰려들었구나. 모습을 보려고 마구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경찰관들하고 기관원들이 현장을 보존하고 저기 뭐야 환자가 다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냥 수수방관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때 당시에 경찰서장도 이재명 대표의 다리를 밟았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피가 막 여기서 막 솟구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려 들어갔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과 발을 막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장 정말 우리 그 옆에 있는 수행원들 몇 명이 주먹으로 밀치고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했고 그 현장 정리를 누가 했냐? 유삼영 공작 지역위원장이 예. 저희는 막 막는이라고 바빴는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 한 발짝 뒤로 물러나라. 두 발짝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해서 그분이 현장 정리를 했어요. 현장 관리를 그럼 유삼영 그 전 위원장이 총경. 하셨구나. 예. 10분 동안 부재했어요. 10분 동안. 거의 10분 동안 부재했고 그 이후에 이제 유삼영 전 총경이 정리를 하니까 예. 그 기관원들이 이제 스크럽을 짜고 이렇게 보호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어진 게 물청소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저희가 떠나자마자 바로 물청소. 이 나쁜 새끼들 아유. 진짜. 현장을 딱 그러고 나서 스크럽을 짜자 뭘 했냐면은 가만히 있던 사람들 우리가 막 그때 왜 사람들 미쳐나게 해주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막 굉장히 항의를 했는데 묵묵부답이었거든요. 근데 예. 스크럽을 짜자마자 우산으로 상처를 가립니다. 얼굴을 가려. 저는 처음에 뭔가 사생활을 보여주려고 했나? 네. 그 피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그러니까 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 이 막 피가 홍건하고 막 피가 많이 묻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지휘를 한 거예요. 노출되는 걸. 그렇죠. 누군가 지휘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가리고 나서 저희가 떠나자마자 바로 물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구급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간에 전화가 수도 없이 오는 거예요. 전화. 예, 예, 예. 1cm 찢어졌다며 커터칼로 긁힌 정도라며 수도 없이 문자가 그러니까 오는 이제 거예요. 전화가 오고. 김지호 대변인한테 온 게 아니라 아니 저한테 확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예. 그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기자들이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 총리시사나 대테러 센터에서 경상이다. 그냥 열상이다. 1cm 출혈이 조금이다. 어디서 근거도 없이 그렇게 떠들었대? 아니,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30분 만에 그러한 문자를 유포를 한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지금 김상민 전 검사가 얘기했던 그 취지대로 사건 발생 30분 후에 예. 총리실사나 대테러 센터에서 그 문자를 뿌린 겁니다. 이건 뭐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어떻게 한번 의미를 축소해 볼까 의도된 그런 움직임이었겠네요. 저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그건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산으로 가리고 왜 물청소를 하며 그런 엉뚱한 문자를 사람들한테 유포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조직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플랜 A와 플랜 B를 같이 세우죠. 네네. 플랜 A 성공했을 때예요. 그죠?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겠죠. 예. 플랜 B는 그러지 못했을 때 대응 매뉴얼. 그러면 이제 물청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의심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상민이 만약에 거기에 흥건한 핏자국이 남아있다라면 커터칼 수준이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네요. 어쨌든 그러네요. 좋은 말. 결과가 A로 나올지 B로 나올지 모르나 일단은 빠른 속도로 증거 인멸해서 가벼운 우발적 사고였는데 어쨌든 위험 지구에 찔려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덮을 수도 있고요. 실패했을 경우에는 아주 가벼운 우발적 사고였었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덮으려고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랜 A, 플랜 B가 가동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재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말 깊이 있는 수사를 해야 돼요. 특검 수준에. 여론의 흐름을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이것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어느 지점까지 수사를 나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한 이틀도 안 돼가지고요. 부산에서 헬기 타고 서울 갔다 있죠. 요 프레임을 확 바꿔버리거든요. 요것도 저는 의도된 것 같아요. 요것도 바로 지금 이 전체가 다 공작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한 단면이에요. 그것도.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제 저희가 정보위에서 나왔던 이 보고서를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일단 그 이재명 당시 대표의 테러 상황을 저희가 좀 복기를 해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최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김충식과 관련된 내용이 이게 또 연결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보도가 됐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충식 씨의 메모에 손목사, 세계로 교회,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이제 대목의 메모인데 요것도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요 내용부터 일단 먼저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해 주셨던 김충식의 아까 누구의 녹취라고 하셨죠? 김모 씨라고
김충식의 최근 내연녀. 최근 내연녀. 예. 최근 내연녀의 녹취에 담겨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이제 그 최근 내연녀 얘기는 네네. 최근 내연녀 얘기는 김건희가 사주했다라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 또 다른 녹취록은 네네네. 김충식과 아주 가까운 네. 다른 여성입니다. 네네. 아주 신뢰할 만한 여성인데 예. 지금 뭐 일부에서는 그 동거녀 그 앞서 얘기했던 그 사람 아니냐 예. 그 사람 아니고 네. 아니군요. 예, 이재성이라고 하는 김충식의 측근 뭐 어느 비서실장이라고 정도- 표현되는. 그렇죠. 이제 네. 본인은 주군으로 모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충식을. 그리고 그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이 네. 주식회사 락천. 락천입니다. 락천은 락천은- 김충식의 호조. 그러네요. 예. 아, 그것도 연결되네요. 예, 주군으로 모시는 거 맞죠? 예, 예. 예, 이제 그 사람과의 통화에서 나오는 건데 어제 네네. 제가 매불쇼에서 최초 공개한 내용은 뭐냐면은 네네네. 이 지금 손목사 세계로교회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7억 이게 뭐 문서가 그 위조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일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어제 이재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측근인 여성분한테 예. 일단 양평 공지구 때문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예. 후속 조사를 또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은 예. 이재명 전 대표 테러건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오. 예. 그리고 그 수사의 빌미가 된 것은 수첩에 손목사 관련 내용을 남긴 게 빌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 그걸로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얘기하는 지금 발언하는 그 주체는 아까 얘기했던 주식회사 락천의 이재성이라는 사람. 예. 그 사람이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녹취 내용이 있는데 그 빌미가 된 메모가 지금 이 메모다. 그렇죠.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거기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네네네. 이 우리 그 김충식 그 자기 그 주군이 예, 예. 이 메모를 꼼꼼히 하는 습관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거기서 합니다. 김충식이 자기가 진행하는 일들 잘 아시잖아요. 메모를 꼼꼼히 하는 거. 예. 그게 빌미가 돼서 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테러 관련 건으로 예.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 건 자체는 네네네. 어쨌든 김충식의 가까운 세력들도 이게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인데. 예, 예. 그 처음에 공개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손목사 세계로교회 아산 배방 부동산이 7억이라는 거를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테러범이 김진성인데 김진성이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부동산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 메모와 연결 지을 수 있다라는 대목이셨잖아요. 아, 이제 더하죠. 그건 목사님 잘 아시죠? 옛날 2003년도부터. 예. 이게 어떤 건이냐면 네네네. 김건희 최은순이 최초로 거대한 자산을 축적하는 계기가 있어요. 네. 그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예, 저 LH 2003년도 맞습니다. 건이죠? LH가 지역 개발하는데 네. 개발 정보를 몰래 법원의 윤모 판사를 통해서 빼와요. 그 빼온 사람이 김충식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가 개발될 예정이니까 빨리 여기 있는 경매물건이나 땅을 사자. 네. 거기가 아산군 배방면입니다. 지금 아산시가 됐죠. 예. 자, 김충식 그 최은순 김건희가 2003년도에 아산군 배방명에 부동산에 30억을 투자하는데 오. 그때도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자기 돈은 1원도 안 쓰고 전액 은행 돈을 갖다 예. 삽니다. 그리고 무려 120억의 차익을 성공한 투자를 했네요. 그 성공한 투자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그 자산가가 됐기 때문에 예. 경찰이나 이 세력들하고 예. 링크가 이어지고요. 예.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산군 배방면이 최초의 최은순 김건희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거기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지역인데 네.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아산군 배방면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아산군 배방면 손목사 세계로교회 아산군 배방면 부동산 7억이란 메모가 나오니 예. 더군다나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김진성이라는 사람을 테러 현장에 데려다 준 사람이 지금 세계로교회 신도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주장이 나오고 있는 있잖아요. 거죠. 주장이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다 모든 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특검 수사관들은 이런 우연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수사를 개시를 한 거죠.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특검 수사도 네. 이제 이 대목을 보고 있는 건데 네. 혹시나 이제 이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럼 7억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느냐? 이게 참 모르죠. 여기서부터 상상의 영역. 이게 상상의 소설입니다. 영역이죠. 소설인데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 어떤
대가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뭐 7억을 주겠다. 혹은 착수금으로 7억이다. 주겠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렇죠. 네. 뭐 이 사람들이 독립투사도 아니고요. 예. 신념에 의해서 뭔가 자신도 희생에 대한 결기를 했다? 그런 일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적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이권이 목사님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예. 아, 참 이게 아까 이제 김시호 대변인 얘기 듣고 나서 다시 떠올려봐도 그때 당시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 이제는 국정원 건도 연결이 되고 특검 건도 연결되고 지금 뭐 의혹만 난무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연결 지점들이 많이 보여서. 예, 박윤식 앵커님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네네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네. 어떤 정말 당대표급 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이런 사건 예. 또는 큰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사건이 생기면 경찰이고 전체적으로 한 2, 3일간 우왕좌왕합니다. 그렇죠. 네네네.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아까 김지호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의 이 사건은 예. 마치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처럼 시시각각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이 사건을 축소하는 작업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 부산병원 무시했다. 맞습니다. 이 프레임도 등장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컨트롤 타워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오히려 이거 정치적으로 파장이 커질 텐데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이러면서 적어도 하루 정도는 우왕좌왕합니다. 메시지도 왔다 갔다. 그렇죠. 근데 여긴 일목요연하게 일관된 태도로 대응했어요. 우발성이다라고 하는. 네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데 야당이 지금 쇼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한 프레임으로 기승전결처럼 흘러가거든요.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이건 배후에 컨트롤 타워가 있기 전엔 이런 대응이 안 나옵니다. 2024년 1월 2일 전후로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보죠. 전국의 상황을. 총선 직전입니다. 총선 직전이고 민주당이 반드시 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고요. 아니죠. 2024년 1월 2일. 2024년. 그 예. 테러일. 예, 테러일. 예. 테러일을 보면은 아. 이제 곧 총선이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져야 하고 예. 그래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자면은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네네. 사실은 이재명 죽이기는 부단하게 이루어져 왔던 공작이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 전년도 9월에 이재명 대통령 단식 후에 네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잖아요. 네. 다행히 기각이 됐습니다만 예. 그 어떻게든 사법적으로 이재명 죽이기를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들입니다. 이제 사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테러를 가할 어떤 의도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죽이기는 사실 윤석열 정권의 생존을 위한 목표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젠 물리적 테러까지 가능했구나. 이자들이 예. 그렇게 그런 테러까지도 다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놓고 실행에 옮겼구나. 예.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당시 여권 윤석열 정부에서는 9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 그리고 체포동의안 가결에 굉장히 고무돼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줄 알았어요. 그걸로 정치 생명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속이 기각됐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본인들은 이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데 그 보궐선거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해가 지나가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그립감을 씌고 공천 개혁해서 민주당이 대승할 수도 있다. 그런 공포감이 기저에 12월 달부터 쫙 퍼졌을 때입니다. 예. 왜냐면은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 단식 투쟁에서 입원했다가 나오면서 화려하게 막 이렇게 전국 운영을 막 활동을 하고 그럴 때예요. 예. 민주당의 기세가 엄청날 때예요. 정말 이 테러를 시도한 그 테러 암살 시도범 자체도 예. 이재명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국민의힘이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주변에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첩에도 그런 말이 적혀 있었고. 저는 저는 좀 이 사항을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비서관을 안 하고 공개적으로 정치한 계기도 됐는데 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후송차 탔는데
이거 뭐 철가상 당했다, 뭐 꾀병이다 이런 문자를 돌렸죠. 그것도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에서 그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헬기를 타고 갔는데 야 부산대병원 무시했다. 특혜성 헬기 탔다. 뭐 일반 시민이라도 저런 헬기 타고 서울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냐?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 도착했는데 기자들이 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부산대병원 이용 안 하고 헬기 타고 특혜 구성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일반인들도 위급하면 사용하라고 소방 헬기, 닥터 헬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막 프레임을 그렇게 짜가지고 뭐 그렇죠.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뭐 서울에서 부산대병원 못 믿고 치료를 받네. 막 이렇게 막 저는 심리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그 당시 여권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 작업이 있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완전히 판이 확 뒤집히는 거를 느꼈거든요. 뭐 일간지만 보더라도 막 사설에서 부산 뭐 지역을 살린다더니 부산 민심 무시하냐. 부산에 있는 병원은 뭐 수술 못하냐. 이런 식으로 지역 홀대하냐. 이런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황당한데 환자의 병증과 치료 현황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이 직접 브리핑까지 합니다. 하도 의혹 제기를 하니까. 아니 뭐 카타칼로 이렇게 긁혔는데 왜 수술을 하냐. 이런 그냥 헛소문이 너무 많이 퍼지니까 서울대병원에 있는 의사가 직접 그 환우에 대해서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이거 참 억울한 일이죠. 그리고 다시 또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받은 글이라고 해서 돌았던 게 테러 당시에 그 민주당원이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민주당원. 그것도 있었죠. 맞습니다. 민주당원 아니었죠? 당시로서는. 네. 이것도 뭐예요? 이미 어떤 자들이 준비를 했다가 그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번에 내란 계엄 이때 노사훈 같은 인물, 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붙었잖아요. 오랫동안 한 건데 얘네가 주로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얘네 프로거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프레임 짜가지고 사건 자체를 갖다 다른 시각에서 보게 만들고 은폐하고 축소시키거나 그걸 정치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 일상적으로 평생 해온 일이 이 일이죠. 노사훈도 평생 한 일이 이거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테러 관련돼서 이런 선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붙어서 계엄한 게 아닐 테고 그 전서부터 오래전서부터 어떤 국면으로 우리가 강력한 그립감을 가진 정치를 만들 거냐 필요하면 군사적인 동원까지 거기에 테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기획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파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뭐 노상원하고도 김충식이 또 서로 알고 지냈다. 2015년부터 가까이 지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참 이게 양평 창고 인근에서 어쨌든 확보했던 그 증거라는 게 뭐 하나하나 이제 퍼즐 맞춰보면 지금 우리 3특검 거의 다 연결되는 소스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이 사안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걸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당시에 바로. 근데 제가 이제 공수처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도 내고 그리고 참고인 조사도 했는데 뭐 공수처는 사실은 좀 역량이 떨어지는지 제대로 수사를 못 하더라고요. 이 공수처의 공수처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아쉬운 게 공수처도 뭔가 좀 조직이나 자원이나 인원을 좀 보강을 하든지 이 상태로 그냥 이슬람 하나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제대로 수사를 해야죠. 국가기관인데. 근데 좀 너무 아쉬워요. 근데 공수처는 못 믿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검찰이나 경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 수사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반드시 특검으로 왜냐면은 당시에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아무리 정치인이라 그래도 테러 암살 시도를 당해서 정말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조금만 비켜갔으면 진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지. 1mm만 더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죽을 지경에 있는데도 그 가짜 뉴스를 뿌리고 원수입니까? 정말? 진짜 뭐 철천지 원수라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거지. 막 누가 목숨을 해야 하고 목숨을 해야 할 만큼 정말 중대한 상황에
누구나 다 재난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정말 이 부분 관련해서 걱정해주고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증거를 은폐하고 꾀병 부린다고 놀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실제로 그 병원에 오셨을 때 사모님이 오셨어요.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님 오셨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한 타격을 받았는지 잘 인지를 못하시겠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주변에서 막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냥 좀 다쳤나 보다 이렇게 오신 건데 에이고. 와서 보니까. 의사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수술 동의를 우리가 못 하잖아요. 가족이 해줘야 근데 수술 동의를 막 한 대성통곡하고 난리 났었어요. 수술 동의를 받으려면 그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도. 그러니까 그렇지. 돌아가실 너무 수도 있다. 놀라시더라고 그때.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아니,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진짜 철저히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너무 반인륜적이고 진짜 폐륜적인 그런 사항이었다.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이라는 치안 선진국에서 세상의 요인 중의 요인 제1야당 정도가 아니라 제1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단 말이에요. 백주 예. 대낮에. 그런데 지금 경찰이 물청소를 해서 증거인멸을 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막 만들어지고 이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어지고 아니 세상에 TV 토론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왜 그러면은 그렇게 본인이 만든 성남시 의료원 가서 치료를 안 받았냐? 안철수가 그랬죠. 예.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안철수가 진짜. 그랬습니다. 목이 긁혔다라는 얘기도 했던 걸로 제가 그 사람 기억이- 의사예요. 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근데 그따위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거기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서울대 간 거예요. 살기 위해 갔습니다. 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참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 철저한 재조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워보는 오늘 이 시간인 것 같고 예. 이거 오늘 봉지욱 기자가 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김진성 씨 있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단은 김진성을 승용차에 태워준 그 인사는 세계로교회 신자가 맞다라고 일단은 확인을 해줬고요. 또 뭐야? 수협 직원인데 암이 걸려서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로 교회와의 연결점을 만약에 찾으려고 한다면은 이분이 실제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뭐 나중에라도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수사해야 되는 대목이라서 이제 특검을 하든 재조사를 하든지 간에 요 대목도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해주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법사위 가셨으니까 지금 김충식 예. 특검과 관련돼서는 사실 여기 법률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삼부토건, DMZ 관련된 거, 마약 밀수 은폐 의혹까지 다 담아가지고 여러 이제 법 내용들을 다 담아두셨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일단 궤도 자체 올라타지는 못해서 예. 뭐 추가적인 내용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전에 뭐 사우디 얘기도 네,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 나와서 그러면 법안도 하나하나 또 어마어마하게 하시네요? 큰 건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논의를 민주당 내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김충식 특검법 관련해서 특검법이 정말 독립특검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존 그 3특검을 좀 강화해서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 김충식 수사까지 그 안에서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 현재까지 수준인데요. 지금 매일 김충식 건이 새로운 게 터지고 있어요. 매일. 네.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안이 커요. 네. 제가 특검법 발의할 때만 해도 너무 많았지만 다른 거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일단 법안 발의를 위해서 몇 가지만 담은 건데 수사 대상이 8대 수사 대상이었습니다만. 예. 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만 하더라도 이거는 우크라이나 관련 건인데 당시에 김충식은 이미 외교부 산하의 무슨 이상한 비영리 법인에 자기가 총괄을 맡습니다. 네. 그 ECI라고 하는 법인인데 거기가 소위 말하는 뭐 몽유도원도 반환 사업을 하겠다라고 일본하고 협약을 맺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이미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충식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삼부토건을 다 총체적으로 연결해서 이권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것만이 아니라 부산 엑스포 사건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은 예. 부산 엑스포 김충식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거 져준 거다. 왜?
사우디에 예. 150억 달러 규모의 담수화 프로젝트를 챙기기 위해서 일부러 져준 거다라고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예. 150억 달러면은 20조입니다. 20조. 근데 실제로 MOU까지 체결을 이후에 다 합니다. 사우디에 담수화 프로젝트 총괄 회사가 한국에 오고 예. 거기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삼부토건 예. 주요 기업들이 다 협약을 맺습니다. 김충식의 말 그대로.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곳에 김충식이 배후에서 상당히 많이 관여하고 기획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 DMZ 건은 DMZ 한복판에 갑자기 평화동산을 8,000평을 분양받아서 거기를 직접 뭐 조성을 했어요. 아니 이거 민간인이 어떻게 받아요? 네. 알아보니 국가 땅이래요. 네. 국가가 위탁을 줬다는 거야. 예, 예. 정부 부처에 제가 다 물어봤는데 네. 우린 절대 준 적이 없대요. 예. 그래서 제가 김충식이 이 특검법반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김충식 씨가. 네, 네. 제가 물어봤어요. 조용히. 아니 정부에서는 안 줬다는데 어떻게 이걸 확보하셨냐 그랬더니 아 행안부하고 통일부가 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저 행안부 통일부에 물어보는데 그런 일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부가 절대 안 했는데 정부 땅을 어떻게 개인이 마음대로 해요? 네. 여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뭐가 더 나왔군요. 뭐가 더 나왔어요? 뭐가 예. 더 나왔냐면 제가 서울 그 김건희 특검법 되기 전에 서울 남부지검이 아크로비스타에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김건희. 네. 압수수색 영장에 5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5번째 항목이 뭐였냐면은 예. 통일교가 유엔 아시아 본부 설립에 대한 청탁을 한 것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연루돼 있다는 것에 대한 압수수색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통일교 수관 사업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네. 김충식한테 새로운 게 발견이 된 겁니다. 아. 열린공감 쪽에서 제공을 해줬는데 예. 김충식이 DMZ에 유엔 아시아 본부 사무소를 설치할 땅 9만 평을 확보를 해서 예. 이제 작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알아보니 김충식이 저하고 전화할 때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예. 8,000평 수준이 아니고 예. 1,100만 평 규모의 땅이랍니다. 1,100만 평. 그거를 감이 안 잡히네요. 감이 안 잡히죠. 예. 서울 강남구하고 똑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이. 땅인데 아니 DMZ 인근에 누가 그런 땅을 매입합니까? 그랬더니 군 소령 출신의 정모 씨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땅을 가지고 거기를 세계 평화 무슨 지구, 뭐 아시아 유엔 본부 예.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자기한테 땅을 통째로 기증하겠다라고 기증서를 들고 와서 부탁을 해서 그 사업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사우디 무슨 정모 씨도 그럼 통일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 혹시 사우디 정모 모른다는 씨가 아니라 거죠? 그 땅 1,100만 평을 가져왔다는 정모 씨, 네. 한학자 씨의 비서가 정모 씨죠. 한학자 씨의 비서가 정모 씨예요. 예, 정모 이게 그렇게 씨예요. 연결이 되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의심이 하나 가고 또 하나는 예. 통일교 간부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예. 우리가 DMZ 인근에 1,200만 평의 땅이 있는데 예. 그 중에 일부는 통일교의 재정 사항으로 한 100만 평 정도를 매각했대요. 1,100만 평이죠. 예. 1,100만 평이란 땅이 여기저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예. 그리고 나중에 김충식이 직접 설계한 기획서, 사업기획서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중에 9만 평의 유엔 사무소를 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 예. 그걸 정부에서 누가 도와주고 있느냐? 예. 국정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야, 이 참. 그러면 통일교는 그걸 하겠다라고 네. 김건희를 통해서 청탁을 해서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네. 알아보니 예. 그 사업은 김충식이 기획을 하고 있었고 예. 그 사업을 기획하는데 부지를 제공한 것은 통일교다라고 하는 퍼즐이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보통 큰 건입니까 이게? 국수본에 김충식을 고발을 해놨는데 수사를 못해요.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근데 특검 쪽에서 김충식 씨를 어쨌든 피의자로 규정하고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이게 수사 진척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지금 특검은 날짜가 제한이 돼 있죠. 예. 수사 인력이 제한이 돼 있죠. 예, 예. 거기에 16가지 김건희 관련 사안들을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180일 내에 결론을 내는데 총 집중을 하다 보니 김충식에 대해서 수사를 투입할 만한 여력이 많지 않아요. 예. 다만 특검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도대체 김건희 사건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김충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이거 도대체. 누구길래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김충식이 나타나고 있느냐. 예. 여기가 진짜 설계자구나라고 하는 걸 특검 수사관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충식을 불러들여서 조사를 하고 피의자로 전환을 시켰는데 예. 이건 이제 우회적으로 온 특검팀의 얘기로는 예. 현재 특검 인력으로는 김충식을
내밀하게까지는 수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별도 특검이 있거나 예. 강화된 수사팀이 있어야 된다는 게 특검팀의 의견이에요. 아, 네네네. 예, 거기에 이제 마약건, 예. 김충식의 노트에 마약 메모가 나와 있습니다. 아, 의심되는 어. 말레이시아 예. 310kg, 1차 55kg라고 명확히 써 있습니다. 김충식 수첩에 그것도 정말 백혜룡 진짜. 경정이 확인해 주는데 예. 말레이시아산 지난번에 그 마약 예. 사건 그 예. 의혹이 됐던 게 310kg랍니다. 딱 맞아? 딱 맞아 떨어지네. 딱 떨어져. 300kg이라고 딱 하셨잖아요, 아까. 어. 예, 그거 310kg. 310kg? 예, 제 기억 310kg. 아, 그럼 다시 봐야 돼. 310kg로 기억합니다. 예. 310kg 딱 맞습니다. 아. 그러면 야, 참. 김충식은 예. 마약 관련된 지금 백혜룡 경정이나 열린공감이 제기하는 거는 김건희 집안이 마약 사건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덮은 거 아니냐 예. 이 의혹이잖아요. 예. 그럼 김충식 노트에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연루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예. 이건 특검 수준으로 들이 파봐야 되는 겁니다. 예. 이제 법사위 가시니까 예. 요 법률안에다가 추가로 또 이제 8대 수사 대상에서 아마 자꾸 뭔가 추가되면 나중에 20대 수사 대상 될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정말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서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따로 소개만 해드리고 저기 다른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네. 2015년부터 2023년도에 김충식의 수첩에서 독일 마을과 관련된 메모가 또 다수 발견이 됐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이게 또 날짜가 착착 맞아요. 예, 이게 이 해당 사업이 2015년부터 쭉 시간이 머물러서 2023년까지 가는데 무산이 되다가 이 사업이 2023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재추진이 결정되고요. 이게 양평군 양동면에 있대요. 예. 양평하니까 또 우리 아니 이게 너무 김건희가. 놀라운 게 우리가 정대택 선생님 사건 알잖아요. 예. 예. 정대택 선생님 2심에서 억울하게 무죄 판결 받아가지고 그걸로 평생 뭐 감옥 가고 고생하셨는데 예. 그때 무죄 판결 내린 판사가 윤남근 판사인데 예. 유죄 판결. 유죄 판결. 유죄 판결. 그러니까 최은수는 무죄 내주고 네. 예. 정대택 선생님은 법정 구속시켜버린 사실 판사가 1심에서 그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 양심 선언을 했죠. 백법무사. 예, 백법무사가 백법무사였는데 그 양반이 사실은 이제 정대택 선생하고 동창이기도 한데 예. 최은순 편에 서가지고 예. 배신을 한 거지 친구를. 그랬다가 나중에 양심 고백을 했어요. 양심 내가 고백이 있었는데 그 증언을 검찰이 무시하고 예. 판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최은수는 무죄 판결 내리고 정대택 선생님 법정 유죄를 구속시켰잖아요. 그 정대택 선생이 사실은 당연히 무죄가 날 줄 알고 차를 몰고 동부지법까지 몰고 갔는데 법정 구속되셨군요. 차를 파킹했는데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 윤남근 판사 부인이 예. 김충식한테 23억의 돈을 줍니다. 23억을 쪼개기로. 예.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둘이 그린벨트 땅을 공동 명의로 소유합니다. 예. 이 그린벨트 땅이 그린벨트가 해지가 됩니다. 그린벨트 옆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가 이전을 합니다. 이 땅값은 얼마가 됐어요? 대박이지 대박. 예?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자, 2005년도에 재판이 있었는데요. 예. 2015년, 16년에 와서 땅 매입이 이루어지고, 예? 예. 그 다음에 2020년대에 와서 예. 그린벨트가 이제 해지가 다 됩니다. 아유. 자, 그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해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권 간의 거래를 하려면 일정하게 시차를 둡니다. 예. 안 그러면 추적을 당하기 때문에 예. 이걸 우리가 파킹이라는 또 전문 용어를 하게 되죠. 파킹이라는. 자, 그러면 이것부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최은순의 재판에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의 부인이 김충식에게 처음에 이상했어요. 왜 돈을 김충식이 줘야지 도로 주지? 알고 봤더니 그린벨트를 샀는데 그린벨트를 해지하고 군부대가 이전이 돼서 대규모의 수익을 올렸잖아요. 김충식 씨가 저한테 전화했을 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우연이다. 우연이다. 참 우연이 많아요. 예. 그러면 윤남근 판사 옛날부터 잘 아셨다는데 맞냐? 예. 맞다. 옛날부터 잘 안다. 친하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무관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이거는 제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예. 그 다음은 수사관이 알아낼 수 있겠죠. 참 이게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대목까지는 알겠는데 이 이후로 넘어가면 좀 사안이 복잡해져가지고 예.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사위로 넘어가신 최혁진 의원께서 8대
수사 대상과 관련된 명시한 이 김충식 특검법의 또 추가적인 내용들 당연히 다뤄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이 내용은 또 이제 우리가 초반에 다뤘던 김진성 테러범과 관련된 수사, 이 사건은 이재명 테러 사건은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라는 말씀 김시호 대변인께서 말씀 주시는 동안 JTBC에서 지금 단독 보도가 떴는데, 이게 저희가 통일교 얘기하다 보니까 또 통일교 소스가 떴어요. 근데 요게 좀 의미심장하게 또 들리는데요. JTBC가 통일교 내부의 법률 자문 보고서를 확보를 했대요. 근데 여기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수사 자문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지난 8월 27일 오전 9시 얼마 안 됐네요. 김오수 전 총장 미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정원주 부원장, 이게 아까 정모 씨라고 얘기했던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가 봐요. 이 사람이 특검에 2차례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수사 자문을 김오수 변호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문을 해준 걸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사건을 수임하진 않았다라고 부인은 했습니다만은 자문 계약만 맺은 걸로 안다고 통일교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따서 현재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요게 한 꼭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좀 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좀 충격적인데, 뭐 다른 의미로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잊혀졌던 이름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요. 여기 안에 오광수 변호사가 합류돼 있습니다. 지금요? 네. 현재 변호사로 합류를 했대요? 합류돼 있다. 보도가... 그러니까 이제 오광수 전 수석입니다. 민정수석인데 낙마를 한 거죠.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근데 오광수 변호사가 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단의 원 오브 댐이라는 보도가 뜬 겁니다. 근데 이제 큰 로펌을 쓰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대표 변호사가 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도 지금 이제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이름이 그냥 여기 원오브댐으로 담겨 있다 정도의 부인 설명만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요 대목이 약간 좀 제 개인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단 현 정부의 어쨌든 뭐 아주 짧긴 했지만 민정수석을 하셨던 분이고 그 로펌이 진행하는 건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김충식이 전방위적인 역할들을 할 때, 이제 김충식이 정말 뭐 일본 극우의 밀정이냐 뭐 이런 얘기서부터 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일본 통일교에 아주 깊숙이 관련돼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밀정처럼 움직이는 사람은 결코 자기와 동일한 정치 그룹에만 라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적대적 정치 그룹에 라인을 만들어야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과도 다양하게 접촉을 통해서 자기 라인들을 만들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통일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수사나 이런 걸로 잘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독립성을 분명히 보장한 특검을 통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안의 성격 자체가 단순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일부러 굉장히 접촉을 했을 거예요. 우리 쪽에 인맥이 있는 인사를 어떻게든지 간에 법률단에 끌어들여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적 환경들을 만들려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네네네. 수사를 받는 피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본인이 수사 받는 동안에 뭔가 좀 편익을 바라고,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는 사실은 그런 비용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거액의 그런 법률 자문비, 수임비를 투자해서 이런 분들에게 제한을 할 수 있겠죠. 네, 뭐 이제 뭐 클라이언트에게 어쨌든 뭐 열과성을 다하는 건 변호사로서의 뭐 직무이기도 한데, 다만 이제 이게 보도, 지금 단독 보도가 나온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오수 전 총장, 김오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죠. 하다가 도망간 사람 아니에요? 뭐? 중간에 그만두고? 어쨌든 저기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에 그냥 오지게 반발을 했어요, 그 인간. 예. 그냥 반발하고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법률사무소 중앙 N 남부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통일교 수사를 지휘하는 예. 박상진 특검보도 이 김호수 전 총장의 같은 로펌의 대표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거 다 보고 컨택했겠죠. 요거는 예. 뭐 어느 정도 이제 한학자 쪽에서 통일교 쪽에서 알고 컨택을 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사의 가치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실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요거는 좀 다른 우리가 평가 영역이니까. 정말 잘 봐야 되는 게요. 네. 통일교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통일교 한번 보세요. 조선인이 세운 종교죠. 예? 조선인이 세운 종교인데 가서 일본의 자민당을 장악했잖아요. 예. 오죽하면 아베 총리가 예. 통일교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그리고 사실은 일본 내에서 본인들이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정치의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민당의 주요 계파들을 후원하면서 예, 예. 엄청난 세력화를 했는데 아, 그렇죠. 예. 들리는 얘기로는 통일교는 일본 자민당 그룹 내에 의원들의 보좌진만 150여 명 인원을 야. 심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교는 엄청난 정치력을 가진 세력이고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룹이 아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인식하고 접근하면 이 통일교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가 이게 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김건희가 통일교에다가 국민의힘 입당을 예. 교인들에게 예, 예.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단독 했다는 거 보도가 아니겠습니까? 나오기도 했죠. 이게 보통 막역한 사이면은 이렇게 못해요. 그렇죠. 예, 결국 김충식이라는 통일교 인프라를 네. 이용해서 네.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고 했다라는 예. 것인데 저는 참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이런 통일교 신천지가 미는 후보를 우리 김장환 목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보수 목사들이 또 이렇게 뒷받침했다는 점. 종교 대통합이네요. 네. 웃기는 인간들입니다, 정말. 아니, 통일교권은 맥콜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요. 예. 천연 사이다도 먹지 말라고. 아, 예배할 때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근데 같은 사람 밀고 있었네. 같은 편이야, 같은 편. 그 얼마나 환장한 일입니까? 김장환. 네. 환장한 일입니다. 예. 아, 참.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주셔가지고 오늘 사실 이제 정기국회 열리고 우리가 이제 뭐 관련된 얘기 쭉 하고 있는데 이제 법사위 이제 네. 우리 최혁진 의원님 가실 법사위가 오늘 무지하게 시끄러웠어요. 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제 나다르크라는 표현은 너무 좋은 표현이고 나빠루. 예. 나경원 네. 간사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기 법사위원장이 간사직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되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오늘 나경원 간사 선임안을 거부하니까 아주 뭐 흥미진진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발언이 막 튀어나오고.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예.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대항할 사람은 나경원 뿐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5선 나경원 간사를 파격적으로 우리가 임명했다. 예. 아니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길래 네. 제가 이제 어제 월요일 날 민주당 대변인 당번이에요. 네. 월요일 제가 출근하는데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그 뉴스를 보고 예.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예. 간사는 간사끼리 이렇게 비교가 되지 네. 간사하고 상임위원장하고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마치 무슨 뭐 추미애를 잡으러 나경원을 투입했다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논평을 냈습니다. 예. 나경원은 절대 법사위원회 간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간사 임명 취소해라. 어제 제가 논평을 냈어요. 이유가 예. 이 사람은 지금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빠루 사건. 예. 아니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그 사법부를 관할하고 감사하고 감시하는 법사위 간사로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 불러다 놓고 막 그 온갖 혼수를 둘 수 있는 그 직을 아니 이게 허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아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배우자가 현직 판사하고 그렇죠. 춘천 지법원장이에요. 맞아요. 아니 자기
배우자가 춘천지법원장인데 본인은 그러면 자기 배우자 불러다 놓고 국정감사할 겁니까? 아니 분명히 비호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해충돌. 그 세 번째. 세 번째. 이건 그냥 빼박이야. 빼박.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 당대표가 본인이 이 사람은 자기 재판에 대해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일 때 공소 취소 개인적인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나 의원님.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일입니까? 아니죠. 예. 아니 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예. 그 전에도 공소 취소 청탁을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했던 사람이야. 그걸 국민의힘 당대표가 인증을 했어. 네.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법사위 간사로 임명합니까? 그래서 이제 논평을 냈더니 어제 그냥 막 나경원 의원이 막 보도 자료를 내고 뭐 그거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똑같아 내용도. 이 빠루를 가져온 건 민주당이다. 빠루 사건이 내 개인적인 사건이냐? 당신 개인적인 재판이잖아. 그렇죠. 네, 이름이 당신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동훈한테 청탁해. 한동훈한테 보자. 이게 내 개인적인 일이니까 한동훈이 뭐라 그랬어? 개인적인 청탁하셨잖아요. 내를 내보냈어요. 국민의힘 당대표가 인증한 건데, 아니 그 당에서는 그러면 청탁 전문가로 증명이 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제가 이제 어제 그 논평을 내고 났는데, 예. 그리고 편히 잤어요. 예. 그럼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난리가 나 있더라고. 되게 뿌듯하셨겠네요. 뭐. 야, 나는 오늘 박은정 의원이 왜 그때부터 TV를 켰거든요. 예, 예. 너무 통쾌하더라고. 예. 제가- 사과하세요 이랬잖아요. 제가요, 나경원 의원을 잘 알아요. 예. 16년도에 국정농단 사건이 있을 때 네. 제가 교문이 선임 비서관이었는데 그때 나경원 의원도 그 상임에 있었어요. 내가 그분 전투력 알거든요. 네. 전투력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오늘도 막 자기가 이렇게 한마디 오버하신 것 같아. 막 얘기하다가 예. 이제 박은정 의원이 얘기하려니까 쓱 나가. 그렇지. 아무 쓱 소리도 나가. 못해. 아니, 이 사람이 겁이 많어. 네. 이제 그때도 교문위에서 예. 이은재라고 있어. 이은재 아시죠? 알죠, 알죠. 이은재, 이장호. 예. 예. 그 옆에서 가만히 따라다녔어. 이장우. 겁이 나가지고. 예. 그때도 막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새벽 4시까지 질의하고 그랬거든요. 예. 나경원 의원은 전투력이 없어. 뭐 좀 얘기하다 그냥 가버려, 집에. 근데 간사를. 자기가 무슨 법사위 간사를 해. 내가 볼 땐 전투력 하나도 없는데. 오늘도 무서워서 나가더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 박은정 의원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하니까 이제 초선들이 예. 거기 초선이 많아요. 김기표 의원도 초선일 거고. 네. 예. 그리고 뭐 사실은 또 누구 있었더라? 이성윤 의원도 초선이고 박은정 의원도 초선인데 박균택 의원도 계신가요, 거기? 박균택 의원도 초선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초선들한테 초선이야. 초선들은 다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근데 듣는 초선 기분 나쁘다고 다 들고 일어선 거 아닙니까? 또 그러고 보니까 또 초선이 또 계시네. 저는 또 2달짜리 초선. 예. 아니, 오선이 벼슬입니까? 네. 아이고, 진짜. 아니 근데 이게 5선이라도 뭘 했어? 당대표 아니, 근데 매번 나갈 통상 때마다 간사는 써가지고. 제가 알기로 재선들이 하잖아요. 그죠? 통상 재선이요. 상임위 간사들은 재선들이 맡는 자리인데 5선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초선이 어쩌네 떠드는 것도 진짜 아유. 누가 봐도 청탁하러 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인증했는데 우리가 인증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인증해 준 거 아닙니까? 네를 내보냈어요. 자세 보셨네. 근데 왜 이렇게 오버했을까요? 나경원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코너에 몰렸으니까 그래요. 네. 지금 당장 결심이 이제 있을 예정이에요. 설마 그렇죠. 본인 재판 패스트트랙 빠루 재판 때문에 예. 빠루 재판. 그것도 영향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연결되죠? 법사위에서 어쨌든 검찰서부터 해서 뭐 예. 법원, 뭐 헌법재판소 다 다루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뭐 특혜가 조금이라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예. 물밑에서 딜도 할 수 있고. 남편은 예. 판사고 자기는 예. 지금 국회 법사위 간사고 야당 간사고. 참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 나경원 남편이 예. 정대택 선생 사건 판사였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래요. 예. 판결을 안 내리고 시간을 계속 끌다가 그게 윤남근 판사한테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인연이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예. 참. 어쨌든 오늘 뭐 이 법사위가 굉장히 또 시끌시끌했기 때문에 이 초선 의원으로서 모욕감을 느끼는 분들이 뭐 박은정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항상 이제 그
더 활약을 해주셔야 뭐 이게 선수와 관계없이 이제 실력으로 평가받는 국회이다 보니까 최혁준 의원님도 아무튼 초선이신데 네 아무튼 뭐 앞으로 또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주 좋은 뭐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예, 이 제가 막 남을 이제 비판할 때 하다가 예, 상대가 나를 말도 안 되는 말로 비난을 하면은 예. 안 듣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외통위에서도 예. 그 국민의힘에 예.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정동영 장관을 그렇게 하길래 예. 제가 그냥 대놓고 막 했는데 예. 그 다음에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하신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셨대요. 예. 놀랍게도 예. 저는 전혀 들을 기억이 없어요. 예. 화이트 노이즈. 전혀 전 스크래치가 안 납니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이제 백색 소음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소화하시길 귀에 안 바랍니다. 들어와요. 예. 이 제가 알겠어요. 네. 저도 이제 사실 거의 없다가 얘기하면 예.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예. 예. 거의 없다는 김용민 이사장님의 말을 예 성경처럼 들어야 되겠죠. 예, 좋은 말씀을 아마 하고. 그 친구도 화이트 노이즈로 여길 거예요. 예, 아 마이크가 떨어졌다고. 어디 갔어? 마이크 세상에. 떨어졌대요. 아이고, 예, 이런. 마이크 차시는 사이에 저희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오지오 티셔츠 여러분들이 완판을 해주셨죠. 9월 8일부터 모든 사이즈가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원복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깔별로다가 다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오지오 티셔츠 고품질의 신장 면 장섬유를 쓴다는 말씀 드린 바 있죠. 30수의 고품격 티셔츠입니다. 섬유가 길수록 잘 끊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이어진다고 하고 보풀도 안 나고 빨래비누를 가지고 빨래판에 박박 밀어도 섬유가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프리미엄 침구처럼 호텔 수건에 쓰는 장섬유를 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목이 그래도 많이 튼튼해가지고 잘 늘어나지 않는 티셔츠라고 제가 늘 소개해드리고 있고 여기 두 번이나 요 상품명에 보면은 뒤에 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시면 여기 뒤에 튼튼하게 저희가 잘 박았다고 박음질을 아주 튼튼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뒤에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또 한번 뒤집어 봐도 이거 보여주시면 들어올까요? 카메라에? 예, 여기 박음질만 보시더라도 튼튼하게 여기 뭐 올이 다 나가거나 아니면 실밥이 다 틀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주 튼튼하게 박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탁해도 쉽게 늘어나지 않고 형태가 오래도록 유지되는 30수의 신장 장섬유로 만든 이오지오 티셔츠 홍보해 드리고 있고요. 8가지 색상이 있는데 원래 완판이 됐다가 9월 8일부터 모든 사이즈가 회복이 됐지만 저는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한 사이즈 업 하셔야 됩니다. 제가 X라지를 입는데 2X라지 입으니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번씩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이오지오 티셔츠 특별가로 만나보시고요. 18,9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구매하시면서 배송 메시지에 정치 야시장이라고 써주시면 양말 한 켤레도 드립니다. 그래서 티셔츠 2개를 사시면 양말도 드리는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꼭 배송 메시지에 정치 야시장이라고 써주시고 정치 야시장 덕분에 우리 이오지오 사장님 이제 긴팔도 도입한다고 하니까 이제 9월 1일부터 가을이잖아요. 이제 슬슬 이제 저녁이 되면 가을 바람이 솔솔 분다고 하는데 긴팔도 긴 소매도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좀 아이디어 상품을 내실 필요가 있겠다. 예. 예전에 제가 이제 전광훈이 고소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나갔는데 네.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그냥 멋있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기다가 딱 아니 이제 그 양복에다가 흰 반스를 입고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저 미쳤냐고. 그래서 이미지 훼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티셔츠에다가 반스 그림을 넣어가지고. 맞아요. 여기다 대형 반스를 그렸어요. 그거 입고 이제 제가 기자회견을 경찰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호지오 사장님도 예. 그렇게 한번 좀 기념품으로 양말 말고 반스를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신장 장섬유로 만든
팬티도 한번 예, 이벤트로 마련해 보시는 것도 아니면 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프린팅도 가능하다라는 서비스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거는 저희가 사장님과 논의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다못해 저기 수인 번호를 딱 3617. 예. 아, 요런 걸로. 예. 예. 뭐, 윤석열도 사실은 또 뭐, 이번에 그 빤스가 노출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또, 빤스 얘기를 잠깐 꺼내봤고요. 네. 또 하나 홍보를 하자면 그 이오지오도 이오지오지만 우리 훌륭하신 최혁진 의원의 최혁진 TV도 요즘에 또 예. 요즘 열심히 막 이제 아무튼 하시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우리 또 제작진에게 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지금 이제 최혁진 TV도 구독자를 날로 또 키워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최혁진 TV도 사랑해 한 말씀 우리 최혁진 TV. 아, 예. 제가 이간 열심히 내란 세력 척결, 저는 두 가지 의정 목표를 가지고 지금 뛰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까지 척결한다. 네. 두 번째, 네. 민생개혁의 완결. 네. 이재명 정부가 하는 민생개혁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의정의 목표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을 최혁진 TV를 통해서 공개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예. 또 의견 많이 내주시면 감사히 경청하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우리 또 최혁진 TV 잘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또 빼놓으면 또 서운해하실까봐 열심히 주말에 지금 라이브 하시죠, 그래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또 김지호 TV. 김지호 TV도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김용민 TV는 저희가 사실 언급할 본번 아니잖아요. 김용민 TV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또 자주 나오시고 예. 고정으로 나오시고 예. 힘내주고 계세요. 막 스튜디오가 너무 좋아요. 예, 공기 좋은데 그냥.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지금 이거 법안이 덧센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 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라는 내용이 오늘도 있었네요. 소위를 네, 통과했고. 예, 근데 수사 기간과 범위는 수사 기간은 30일 더 연장되고 인력이 증원됐다라는 내용인데 내란 특검 재판 1심은 의무 중개하도록 한다. 요것도 지금 법안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그러면 잠깐만 지금 내란 특검의 재판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아닌가요? 지기현 재판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지금까지는 지기현 판사의 직권으로 비공개를 했는데 네. 이 특검법이 통과가 실제 되면 예. 완벽하게 모든 절차를 끝내고 통과가 되면 지기현 재판장의 마음과는 다르게 의중과는 다르게 공개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아까 제가 일부러 윤남근 판사건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 판사가 사법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터져 나온 거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집안과. 예.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은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에 있어서 네. 재판부가 정말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헌법적 가치에 맞게 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대단히 중요하고 예. 재판부의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재판부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번에 한덕수 그 영장 기각에 대해서 아무튼 분노하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어쨌든 입법부가 주도해서 이런 식으로 특검법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의무중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말씀 주시는 분 중에 지금 티셔츠 구매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 주신 분이 계셔서 예. 요거는 확인 저희가 해볼 텐데 9월 8일부터는 모든 사이즈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더보기 링크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서 댓글창에다가 공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저희가 방송해봤는데요. 오늘 최혁진 의원 법사위 이제 가시는 거니까 축하드리고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김지호 대변인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